안녕하세요.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 홍정기 교수입니다. 정말 눈이 다시 좋아질 수 있나요? 눈이 나빠지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원래 시력은 만약에 이제 노안이 근육성이거나 또는 과도한 피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면 생활 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눈이 나빠지는 원인은 이제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4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노안, 무엇인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봤더니 이제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셨다가 가까운 것을 보실 때 특히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죠. 책을 읽을 때 또는 핸드폰에 메시지를 읽을 때 예전처럼 딱 조절이 돼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눈의 초점을 조절해주는 눈의 이 내안근이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또 눈을 움직여주는 외안근이 있는데요. 이 밖에 있는 근육과 안에 있는 근육이 또 이 신경적으로 또 연결이 돼 있고 기능이 굉장히 공유가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근육의 기능 저하, 그리고 계속돼서 강력한 색깔에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뭔가 그 색의 대비에 노출되는 거, 그리고 빠르게 이 화면이 넘어가는 것에 또 노출되시는 분들, 어두운 데서 또 작업해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이 미디어 기기,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노안이 올 수 있고, 또 노안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고, 또 눈의 시력이 이렇게 저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눈도 근육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사실인가요? 눈에는 6개의 외안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위로, 아래로, 그리고 또 안으로, 밖으로, 그리고 사선 위로, 사선 밑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근육이 있고요. 또 선모체근이라고 그래서 저희 렌즈 있잖아요. 이 수정체를 멀리 봤다가 가까이 보게 될 때 이것을 수축하고 이완시켜서 우리가 먼 것도 잘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게 해주는 이런 조절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근육들이 한 곳만 많이 보게 될 경우에, 오래 보게 될 경우에 이 근육도 이런 근육들과 똑같이, 목 근육과 똑같이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수축이 된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뻣뻣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근육들이 뻣뻣해지게 되면 탄력을 잃고 수정체, 이 수정 렌즈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눈 스트레칭 핵심 동작은 무엇인가요? 눈 스트레칭의 핵심 동작은 눈의 이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외안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탄력을 회복하고 또 그것이 선모체근의 조절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 30대 분들, 미디어 기기에 많이 노출된 분들은 다양한 방향으로서 눈을 움직이게 해서 그 눈의 수축과 이완이 병행되게 하면서 눈의 피로를 떨어뜨리고 회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렸던 경직도가 떨어지고 유연성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점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눈을 스트레칭해서 탄력을 회복하고 이제 먼 거리를 봤다가 가까운 거리를 보게 하면서 다시 먼 거리를 보고 가까운 물체를 보게 하는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게 하면서 초점 조절 능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전정기관과 함께 눈 그리고 또 우리의 귀 여기를 같이 반사적으로 운동시켜서 몸의 자세도 예민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나쁜 자세로 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몸과의 협응력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 스트레칭으로 시력이 좋아진 사례가 있나요? 제가 지금 하루에 3동작씩 3분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지금 저속 노안 책에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므로 즉 스트레칭도 하고 또 눈의 초점 조절 능력도 좋아지게끔 자극하고 또 몸에 함께 협응력을 올릴 수 있는 눈 또 속기 운동을 같이 했더니 훨씬 밝게 보인다. 그리고 눈이 피로한 감이 훨씬 떨어지고 눈이 시원하다. 이런 피드백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추천하는 눈 운동법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20, 30대 분들은
아직까지 이 눈의 근육들의 탄력 그리고 또 렌즈의 이 수축과 이완하는 능력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 20, 30대 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높고 또 20, 30대 때 이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30대 초반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다양한 프로젝트도 하고 업무를 열심히 할 때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이 늘고 또 뭔가에 집중해서 하는 이런 몰두해서 진행해야 되는 작업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눈의 피로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눈 스트레칭과 눈의 유연성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 50대가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노안에 노출이 되게 되는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눈의 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나 또는 협응력을 높이는 운동 그리고 시각 이 조절 뿐만이 아니라 시각의 다양함을 제공해 주면서 눈이 한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도 바라보고 가까이도 또는 각도를 바꿔서 또 다른 곳을 주시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시각이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식.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40, 50대는 관절에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즉 20, 30대는 아직 좀 유연하니까 괜찮은데 40, 50이 되면 이제 거북목도 많고 라운드 숄더도 많고 굽은 등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몸과 눈 그리고 귀가 함께 쓰여져서 내 몸을 잘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몸을 잘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동적인 또 시각 운동이 4050에는 더 필요하게 됩니다. 눈이 나빠지면 뇌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시력 그리고 시각 기능이 떨어지게 된 분들이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뭐 이것이 이제 기억력의 감퇴가 될 것이고요. 또 빠르게 이 계산하는 것 그리고 뭔가 집중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그 능력들이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시각 능력 그리고 이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될 때 뇌를 자극하는 그 자극의 정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 기능이 저하되니까 뭔가 뇌를 흥분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는 그 정도가 떨어지면서 또 뇌 기능도 감퇴한다라고 이렇게 이론적인 기전은 알려져 있는데 더 많은 연구들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경도인지 장애와 초기 치매 위험까지도 시각 능력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눈 관리를 잘해야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성경에도 눈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시각 신경은 감각 신경입니다. 즉 우리 몸은 언제나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이런 다양한 감각들 있잖아요. 이런 촉각까지도요. 그리고 관절 안에서는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내가 쳐다보지 않아도 계속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신경 자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 24시간 내내 자는 시간 빼고는 사실 자는 시간도 포함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뇌에다가 리포트, 보고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고 왜곡되게 보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뇌에서 움직임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의 기억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또는 그것을 생각해내면서 또 계획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뇌 기능,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뇌는 그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신경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시신경의 역할은 망막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전기 자극을 통해서 대뇌에 있는 후두엽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 시신경은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한 100만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광수용체라고 그래서 빛과 어두움, 그렇죠?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이것을 알아채리는 기능을 가진 것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컬러, 색깔을 또 구별하게 하는 이런 수용체도 있어서요. 이러한 각각의 그 시신경 세포들이 망막을 통해서 전달되게 될 때 우리 눈으로, 그러면 그것이 이제 후디옵으로 가서 어떤 것을 지금 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전기 자극이 이제 뇌신경 자극을 통해서 인지되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신경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시신경이 약해지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지를 구별하는 것, 아무래도 시신경이 약해지게 되면 사물을 바라보는 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특히 어두운 곳에서도 일단 색깔은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물체가 나에게 다가오는지, 내가 어떤 물체를 향해서 걸어가는지, 접근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고 중심을 잃게 되고요. 또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데서 또 답답함도 오고, 또는 뭔가를 인식해야 되는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일단은 분별하는 데에서부터 불편함이 있지만, 또 시신경이 약해지게 되면 자세도 같이 약해지게 된다. 약해진다는 건 자세가 약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세가 좋지 않게 되죠. 왜 그러냐면 뭔가를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모든 몸을 그렇게 구부리거나 수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몸의 근육들을 쓰게 되고요. 또 시신경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책 같은 것을 읽을 때 그 책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1차원적인 보는 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난독증 같은 이런 증상들도 있게 되죠. 시신경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 또 하나는 그 뇌신경의 시신경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몸의 반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일 때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걷게 되는데 안 보이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조심스럽게 걷게 되겠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체 활동에도 뭔가가 주저주저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범위가 떨어진다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치매와도 이어지는 건가요? 치매로 이어진다라는 것,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신경은 감각신경인데요. 감각, 즉 뇌가 요구하고 있는 양만큼의 감각이 늘 들어가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고, 잘 냄새 맡아야 되고, 맛도 느껴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맛도 잃어가고, 냄새도 잘 못 맡고, 감각도 떨어지면서 또 보이지도 않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뇌의 전반적인 구조들을 잘 자극해서 TV 화면에 보면 막 이렇게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뇌에서 이런 여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사진들을 또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작용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뇌는 퇴화하고 또 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또 기억하지 못하고 뇌 기능이 떨어져서 또 치매로까지 연결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신경 건강도 지키고 치매 위험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눈과 뇌를 관리하는 꿀팁 궁금합니다. 시신경을 우리가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seeing, 그렇죠? 보는 것인데요. 뭔가를 바라보는 이 기능을 다양하게 해서 감각을 variety하게, 다양하게 뇌로 전달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속 노안 이 운동의 원리도 그런 원리인데요. 그냥 한 곳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주시하고 가까운 곳을 주시하고 물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각을 추적할 수 있게. 근데 그것이 평행이 될 수도 있고요. 수평에서도 될 수 있고 수직에서도 될 수 있고 사선으로도 또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먼 것,
가까운 것을 빠르게 초점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자극이고요. 또 색깔을 좀 바꿔가면서 그 색깔을 주시하고 또 초록, 빨강, 노랑, 검정, 하얀 뭐 이런 색깔들을 또 적정 시간대로 또 쳐다보게 하고 또 원을 돌리면서 눈이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또는 한 곳에다가 빨리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이런. 그래서 시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운동과 함께 그다음 시신경에는 안 좋은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랬더니 단 음식,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먹으면 또 시신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시신경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 잠도 잘 못 주무시면 시신경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단지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고쳐가는 것을 할 때 시신경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야외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해도 괜찮은 스트레칭인가요? 많은 전문가들은 좀 밖에 나가서 2시간 정도 푸른색을 바라보고 초록색을 바라보고 좀 쉬게 되면 훨씬 눈 기능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직장인들 그리고 이렇게 현대 문명에서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저속 노안 운동이 꽤 중요하게 지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특별히 좋은 영양소는 어떤 것들인가요? 눈에 특별히 좋은 영양소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루테인 그리고 오메가3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A, C, B 여기에 이러한 비타민과 들어가 있는 영양소들이 눈의 황반 변성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 시각, 신경에 시신경에 또 좋은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먹는 간식이나 음료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견과류 한 줌, 그 다음에 또 음료는 좀 커피나 다른 단 음료보다는 허브차, 이런 차 종류로 음료를 좀 드시면 눈 건강에는 좋은 거로 알려져 있으니까 단당류를 좀 피하시고 커피를 피하시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차 종류의 음료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눈 건강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그 단당류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커피 같은 거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이게 또 회의도 많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냥 블랙 커피를 마시는 것은 조금 오트 밀크를 좀 넣어서 타 먹는다든지 해서 뭐 하여튼 가공류의 음식들을 줄이고 단 음식을 줄이고 황록색 채소를 꼭 곁들여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는 블루베리를 좋아하는데 블루베리를 좀 꾸준히 섭취해서 좀 항산화 기능도 좀 제가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 눈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음식들을 조금씩은 챙겨 먹는 편입니다. 저는 자스민 차를 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녹차보다는 좀 뭐 나와 있는 다양한 허브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뭐 다 될 수는 없지만 히비스커스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허브라고 해서 허브의 다양한 종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레몬차도 좀 좋아하고 특히 이제 자스민 차를 저는 많이 좋아하는데 자스민 차와 함께 많이 먹는 차가 민트 이런 계열의 차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뭐 주말 식사 메뉴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눈에 좋은 것이다 그러면 당근 뭐 브로콜리 여기에다가 이제 생선의 연어나 그리고 또 계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같이 먹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디저트는 약간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는 요거트에 블루베리 뭐 이런 것도 좀 먹을 수 있고요. 하여튼 피해야 할 음식은 저는 일단 단당류니까 여기서 좀 단 음식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뭐 케이크나 또는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또 소스가 굉장히 강하게 많이 화학적으로 가공된 소스들이 있는 것 좀 줄이려고 하고 이렇게 내추럴 푸드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식 이런 음식들을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영양제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오메가3는 굉장히 눈에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비타민 A, C, B 요게 꼭 챙겨 드시면 좋겠고 루테인 이러한 비타민들은 좀 늘 비치해 두시고 눈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합 비타민하고 오메가3 이런 것들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꼭 피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루에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모니터를 보셨다고 그러면 눈을 한 10분 정도 떼게 하는 이런 습관도 중요하고 10시에 잠자리 드시거나 11시에 잠자리 드실 때 양치하시고 몸 씻으시고 잠자리 들어갈 때 핸드폰은 아예 꺼놓고 충전을 하시든 아예 멀리 하는 이런 습관. 궁금하긴 하지만 블루라이트를 아예 좀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아예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곧바로 잠이 안 들 것 같으면 다시 핸드폰을 꺼내서 보시기보다는 살짝 한 20-30분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오셔서 잠을 주무시는 이런 방법도 꽤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수술 없이 눈이 맑아질 수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눈의 근육성, 즉 근육에서부터 기인하는 노안이나 시력 조절 능력 또는 시력이 떨어진 것들은 충분히 운동과 또 생활 습관으로 가능합니다. 눈 스트레칭과 트레이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눈을 스트레칭 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외안근과 내안근 그리고 눈의 모든 구조물들이 한 곳을 주시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것도 조직이기 때문에 경직되고 또 탄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조직들을 스트레칭, 즉 늘리면서 여태까지 굳어져 있던 그 상태를 좀 이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칭에는 또 눈 주변에 있는 이런 근막 조직 그리고 근육에 들어가 있는 신경, 그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신경세포들을 가볍게 자극해주면서 그 신경세포가 조금 더 예민해지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트레이닝은 이제 눈의 경직을 만들어냈던 근육들이 원래 상태를 좀 회복했을 때 멀리 바라보고 가까운 곳을 바라보게 될 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러한 수축 이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그리고 빠르게 해서 우리가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그 근육들을 단련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눈이 모이는 이런 동작 그리고 눈이 쭉 멀어지는 동작 즉 벌어지는 동작 이걸 반복하게 될 때 이제 멀리 갔다가 가까이 올 때 눈이 벌어졌다 모였다 하는 이러한 동작들을 해내게 되면서 이런 기능이 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눈이 물체를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해서 그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도 좋아지게 이렇게 해서 좀 뭔가를 따라가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위와 아래의 물체 또는 글자를 빠르게 초점 전환시키면서 그 시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이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잘 집중해서 선명하게 보는 능력과 또 그걸 보고 있으면서 주변에 또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초적으로 또는 중추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 몸의 꾸부정한 자세도 예전에는 잘 못 느끼다가 이 시각이 좋아지면 나 약간 벽에 이렇게 비했을 때 저 벽에 거울은 없지만 저 벽과 내 어깨 사이가 약간 좀 더 부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제 트레이닝의 효과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했을 때 생기는 사시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계속 주시해서 볼 때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근육은 수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 상태를 유지해서 약간 사시처럼 눈이 모인다 그러면 그 눈을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벌려주는 운동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를 계속 주시하면서 근육의 이
수축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사시, 이런 것들은 뭐 저희 쪽에서는 이제 골프 선수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브로그 스트링이라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또 가까이 바라보고 하고, 멀리 바라보고 가까이 보게 하면서 눈을 폈다가 좁혔다가 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눈이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동작들을 하면 좋아집니다. 저속 노안 운동 원리는 무엇인가요? 저속 노화 운동 원리는 일단 눈의 이 피로감이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눈 주변부터 가볍게 풀어주는, 즉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눈 주변에 있는 조직의 그 신경계를 자극해서 그 신경이 좀 편안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근육도 탄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초점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거리, 근거리, 움직이기 운동이 있고요. 또 시각 추적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향으로 물체를 바라보면서 눈이 그것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시각 추적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속 노안의 운동 원리는 이 시각을 담당하는 근육들의 상태를 좋아지게 함으로 눈의 피로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잘 주시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이 높아지게 해서 자세까지, 거북목이나 등 이런 것들까지 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이런 협응성을 높인다 라는 데 그 원리가 있겠습니다. 직접 따라하기 쉬운 운동이 있을까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따라하기 쉬운 운동 방법을 제가 좀 몇 개 소개하자면, 일단 이 손가락을 활용해서 눈의 요 주변 부위에 이렇게 아주 폭신폭신하게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를 가볍게 지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듯이 눈을 감고 지압 한 5초 정도요. 이렇게 쭉 눌러주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요. 아주 가볍게 밑에 단을 이렇게 제가 지금 눈 주변, 안와라고 하죠. 여기를 누르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 그리고 바깥쪽 한 5초입니다. 5초 정도 쭉 지압하듯이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눌러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밑에 그리고 위에 한 번만 했는데, 요 지압만 딱 끝나게 돼도 눈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두 번째 운동은 지압이 끝나면 눈을 깜빡이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블링킹이라고 하는데요. 저 보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한 2초 정도 쭉 감았다가 뜨는데요. 조금 강하게 누르면 훨씬 더 시원한데요. 제가 그리고 좀 강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8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눈물샘을 자극해서 또 눈이 촉촉해지고요. 눈의 피로감이 확실히 떨어지면서 또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밝게 보이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눈 깜빡거리기는 저처럼 천천히 했다가 뜨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볍게 마치 셔터를 계속 누르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또 눈물샘 조절 능력까지도 좀 좋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약간 기초공사가 끝난 겁니다. 기초공사가 끝나면 저의 이 저속 노안 책에서 제가 소개하게 된 이 시각봉을 통해서, 시각봉을 여기가 봉의 이제 빨간 부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리에다 갖다 놓는데, 이게 한 40, 50cm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눈에서. 그러면 그 눈의 위치와 이 빨간 봉의 위치를 정렬을 시키고, 여기서 가볍게 오른쪽으로 한 40cm 가면서 고개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이 같이 눈만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 제가 눈만 빨간 것을 따라가는데요. 한 4, 5초 들여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시 천천히 눈만 따라가는 겁니다. 둘, 셋, 넷. 한 5초 정도 지금 걸렸어요. 예, 이런 식으로 눈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좌우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때 벌써 눈이 약간 좀 시원해지는데, 이번에는 위로, 예, 고개 들지 말고 위로, 예, 제가 보이듯이 위로, 그 다음 밑으로, 예, 고개 안 떨구고 밑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한 4, 5초 정도 갔다 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한 6회에서 8회, 또는 좀 시원하다 그러면 한 10회까지도 좀 해보시면, 눈이 벌써, 저도 여기 지금 방송을 하지만 뭔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카메라도 렌즈도 좀 잘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봉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눈의 스트레칭이 끝났다 그러면,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초점 조절 능력을 위해서 푸시업 하듯이 이번에는
요 봉을 눈 앞으로 저처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쭉 가져가고요. 다시 끌고 오고요. 또 가져갑니다. 또 끌고 오고요. 바깥으로 가져가고. 요거를 이제 반복하게 되면 또 이 먼 거리를 보다가 가까운 거리를 딱 보게 될 때 이 가까워 있는 이런 글자나 또는 사물이 더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시각봉 푸시업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푸시업 하듯이 눈을 쫙 모았다가 원래대로 갖다 놓는데 참 흥미롭게 많은 분들이 이게 모여지다가요 눈이 절 보시면 눈이 잘 모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모이다가 이게 눈이 탕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으는 능력이 떨어진 분들을 저는 많이 보곤 하는데 이제 이 운동 하게 되면 모으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운동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시각 추적하자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여기서 올라가서 내려오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좀 빈번하게 이렇게 봉을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눈의 조절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잖아요. 큰 기구도 도구도 필요 없이 이렇게 봉 하나만 있으면 앉아서 3분 정도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노안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노안을 늦추며 근육성이나 피로성으로 오는 이러한 시력 저하는 훨씬 좋아지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까지 교정되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세까지 교정되는 사례는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먼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될 때 잘 안 보이면 저희가 빨리 반사적으로 하는 습관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는 이게 양안이라고 그러는데 오른쪽 눈으로 좀 뭔가를 더 많이 활용해서 보면 약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개가 약간 돌아가고 또는 앞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해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요 시도로 목의 근육이 한쪽은 늘어나 있고 한쪽은 짧아져 있는 이 상태가 되니까 목 자세가 안 좋죠. 거북목 또는 라운드 숄더도 올 수 있고요. 연구는 1시간 정도 모니터 바라보면 눈의 기능이 불기능이 온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목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목 근육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세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안 좋아지죠. 변형되는 건데 이런 시각 운동을 통해서 눈의 피로감을 떨어뜨리고 뭔가를 구부리지 않아도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자세, 교정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이 좋아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거울에서 내 모습을 보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야, 나도 좀 너무 구부정한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느낌이 관절에서부터 느낌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좀 뭔가 제가 있는 공간 안에서 내 자세가 어떤지가 조명이 되는 것이죠. 반사적으로. 그런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각 운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꾸 꾸부정하게 가려고 했던 이것이 개선이 되니까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척추도 좀 꾸부정하게 이렇게 됐던 분들도 시각 운동하게 되면서 훨씬 더 좋은 자세로 이렇게 변형되는, 긍정적으로 변형되는 케이스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다양한 미디어 기기에 노출돼 있고 특히 이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단지 그냥 직장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SNS의 활용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TV가 아닌 또 스마트폰으로 정보들을 많이 받게 되게 되면서 저희가 눈을 혹사시키는 이런 시각 노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40대가 넘어가면서 노안이 오게 되면 그냥 이건 뭐 운명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불편함은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눈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경직되고 피로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서 초점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시각이 전체적으로 흐릿해지며 기능이 떨어지는 이것이 단지 그냥 나이 때문에 오는 이러한 것보다는 최근에는 훨씬 더 빨리 이러한 시각 노동으로 인해서 빨리 찾아온다라는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저의 신간 저속 노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치료된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지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눈의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초점 조절 능력이나 시각이 떨어진 거라면 생활 습관과 제가 주장하는 세 동작 하루에 3분 이 저속 노안 운동으로 꽤 유의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저속 노안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책 안에는 다양한 눈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또 시각을 잘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각 추적 운동, 초점 조절 능력 운동, 그리고 또 자세를 개선시킬 수 있게 되는 이런 눈과 몸의 협응력 운동까지 제가 아주 다양한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눈이 혹사당하고 있는 이런 삶의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오늘 딱 저속노안 책에 소개되는 3분 세 동작 이 저속노안 운동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즉시 꽤 빠르게 눈의 개선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